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어제 점심 많은 학생들이 학교 급식으로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대규모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에 학교 비정규직이 대거 참가하면서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은 건데요.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학교 점심시간, 학생들이 밥과 국 대신 빵과 우유를 받아갑니다. 급식 조리사들이 대부분 파업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급식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자 이 학교의 경우 교사와 학생들을 합쳐 900명분의 대체 급식을 준비했습니다. 급식을 하는 강원도 전체 학교 가운데 30%가 넘는 250개 학교가 간편식으로 점심을 대체했습니다. 유부초밥이나 김밥, 집에서 챙겨온 도시락을 먹는 학생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점심에 빵만 먹으면 배고플 것 같다고 엄마가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싸주셨어요. 학교 도서관 운영도 공백이 생겼습니다. 점심을 먹자마자 어린 학생들이 도서관으로 몰려오기에 문을 닫을 수도 없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도서관 사서의 빈자리를 대학생이 대신 메웠습니다. 원래는 교육 지원 업무 전반적으로 도와드리다가 오늘 파업이라서 도서관 선생님이 부재 중이셔서 제가 지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도 98곳이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돌봄 전담사는 물론 유치원 방과 후 교사, 스포츠 강사, 특수교육지도사와 청소원까지 이번 총파업에는 강원도에서 2,000명이 넘는 학교 비정규직과 교육 공무직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을 지키고 비정규직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비정규직이니까 요만큼만 해! 라고 하는 이런 굴욕스러운 얘기는 이제는 그만 듣고 싶습니다. 다행히 이번 파업은 하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비정규직 문제가 결국에는 파업으로 이어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담을 떠안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지역민들에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기준을 못 맞춘 광역의원 선거구가 적지 않아서 의원 수가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강원도 시군의원 선거구를 정할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획정위는 강원도의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추천으로 11명을 구성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일 전 6개월인 오는 12월 1일까지 강원도에 획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주 공정하고 엄정하게 기준에 가지고 잘 선거구를 획정해 주는 것이 선거 이후의 4년간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는가. 선거구 획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국회의원 선거구와 맞지 않는 광역의원 선거구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과 을 2개 선거구와 도의원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 인구 편차가 헌법 불합치된 선거구입니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인구 편차 기준을 기존 4대1에서 3대1로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거구 인구가 가장 적은 곳과 가장 많은 곳의 인구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광역의원 선거구의 인구 상한선은 56,274명, 하한선은 18,758명입니다.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는 곳은 춘천 2개, 강릉 1개, 원주 3개 등 6개입니다. 반대로 인구 하한선을 맞추지 못한 곳은 태백과 영월, 평창, 정선 등 4개 선거구입니다. 자칫 2명을 뽑던 도의원을 1명만 뽑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구는 도의원 1명만 선출합니다. 어쨌든 11개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가는 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러다 인구 소멸에 이어 정치 소멸을 가져와 농촌 지역은 더욱 피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서비스 이런 게 주민들한테 골고루 미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 같고요. 강원도의 선거구는 앞으로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지역 대표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선거구와 의원 정수 조정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최근 아파트 시장이 과열되면서 아직 시세가 형성되기 전인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운 계약서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보다 금액을 낮춰서 작성하는 건데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원주 기업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전매 제한이 없다 보니 아파트 정식 계약이 시작되기 전부터 분양권 거래가 활발합니다. 기업도시 내 분양되는 마지막 아파트로 현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웃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내주는 이른바 손피는 물론 불법 거래인 다운 계약서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을 사려던 A씨는 여러 부동산 중개인에게 웃돈 2천만 원을 500만 원으로 낮춰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거래하자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500만 원으로 계약을 하면 현금으로 뭐 1,500 정도 갖고 오면은 계획해서 다운 계약서를 하자는 거예요. 한 군데 간 게 아니라 그 주변 몇 군데 갔는데 몇 군데 다 그렇게 저희한테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직접 몇몇 부동산에 문의를 해보니 버젓이 다운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소개합니다. 얼마의 계약서를 쓰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현금으로 주신다고 하시면 다운 계약서가 흔히 말하는 가능한 부분은 있어요. 그분은 어쨌든 손에 2천만 주시면 오케이 하세요. 다주택자, 특히 단기간에 파는 매도자들의 분양권 양도세율이 최대 70%까지 올라 양도세 부담이 커진 데다 이미 시세가 형성된 다른 아파트 분양권과 달리 아직 실거래가가 신고되기 전이어서 웃돈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 계약서가 더 횡행하고 있는 겁니다. 적발될 경우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과태료 처벌을 받고 부동산 중개인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곤 하지만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면서 이를 비웃듯 남암리의 분양권 불법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일회용품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곳곳에서 쓰레기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시군마다 쓰레기를 태우거나 재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양양 지역에서는 이 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계속해서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단히 뭉쳐서 새어나가지 않게 랩으로 포장합니다. 번호까지 매겨 옮겨지는 이 더미는 다름 아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더미 하나의 무게는 0.5톤. 쓰레기 소각장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하루 평균 25톤가량의 쓰레기를 이렇게 더미로 만들어 쌓아두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가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2만 톤가량 되는 양인데요. 양양군에서 배출되는 1년치 쓰레기보다 많은 양입니다. 양양군 환경자원센터로 들어오는 쓰레기 양은 하루 평균 45톤. 쓰레기 소각장에서 하루에 태울 수 있는 양인 27톤의 1.5배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늘어난 쓰레기를 인근 지자체에 비용을 내고 위탁 처리하면 되지만 당초 계약 물량이 적어 더 맡길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렇다 보니 쓰레기 더미를 쌓아둔 것인데 도내에서는 양양군이 유일합니다.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압축 시설을 별도 운영을 하면서 임시 보관장에 보관하고 2008년 30톤의 쓰레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 시설이 생겼을 때만 해도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배달 음식과 택배 포장 쓰레기까지 늘면서 지난 한 해 13,000여 톤의 쓰레기가 반입돼 1년 전보다 1,000톤가량 늘었습니다. 양양군은 뒤늦게 처리 시설을 늘리기로 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장 사태를 수습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2년에 걸쳐 소각 시설하고 매립소를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 철저, 쓰레기 줄이기, 동참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쓰레기 대란에 양양군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도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은 어제 오전 11시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70%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123만 7천 명으로 도민의 80.9%, 그리고 도민 70%에 해당하는 107만 800명이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10월 중에 18세에서 49세 청장년층 2차 접종을 집중 진행해 11월 둘째 주까지 도민의 80% 접종을 달성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정서적 문제가 대두되자 강원도교육청이 모든 학생들에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합니다. 다음 주에 지급되는 슬기로운 문화생활 카드는 문화예술 체육 관련 도내 6,000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 특수학교 모든 학생에게 한 사람당 10만 원씩 지원되고 내년 2월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강원도의 수출액이 역대 최단 기간 최대 기록인 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가 발표한 2021년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강원도의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40% 급증한 20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이 기간 수출액이 2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56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같은 시기 전국의 수출 증가율 16.7%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이 같은 수출 호조는 최고 200% 늘어난 화장품과 합금철, 의약품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도내 골프장 13곳이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도내 골프장에 있는 음식점 50곳을 조사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4곳을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곳에는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4곳 중 3곳은 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강원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계획성 없이 과도한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2회 추경을 통해 하반기에 학교에 내려보낸 전출금만 2,700억 원이 넘는 등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이 학교로 쏟아지면서 업무가 마비될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예산을 무리하게 소진하다 보니 사용기한인 내년 2월까지 쓸 수도 없고 반납 절차에 대한 안내도 없다며 예산 낭비 없는 세심한 행정을 펴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5년간 성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송 등을 통해 학교로 돌아온 교사가 강원 1명을 포함해 27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득구 국회의원에 따르면 2017년 강원도 내 공립중학교 교사 1명이 성추행 혐의로 해임된 뒤 소청 심사를 거쳐 교단에 복귀했습니다. 강 의원은 담임에서 배제해도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학생들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성비위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교육부가 성비위 교사 명단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도립대가 실감형 콘텐츠를 교육과정에 구현할 수 있는 메타버스 구축에 적극 나섭니다. 강원 도립대는 전문대학 메타버스 구축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해 창의 융합 콘텐츠 개발원과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2월까지 개발을 목표로 대학 시그니처 빌딩, 홍보 콘텐츠, 행사 콘텐츠 등을 설계하기로 했으며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대학 전반 교육과정과 시스템에
메타버스를 도입하고 가상현실을 사용한 입학식과 졸업식, 축제 등을 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춘천 시민 중에 아직까지 5,300여 명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률은 97.8%로 아직까지 5,372명이 신청을 하지 않았고 신청 마감일인 29일까지 신청이 없으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신청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 시민들에게 지급된 국민지원금은 604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출자기관인 강원도경제진흥원이 5년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주시 세무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해당 진흥원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5년치 소속 직원 급여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6,400만 원을 미납하다 적발돼 가산세 2,500만 원을 더해 뒤늦게 총 8,9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지방세 미납 담당 직원은 진흥원 수의 계약을 위법하게 체결해 계약금 3,780만 원을 낭비했고 최근 4년치 56억 원 규모 계약들도 무성의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도는 해당 직원 징계와 관련자의 훈계를 요구했습니다. 강릉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관내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의 분양권을 압류하는 조치에 나섭니다. 강릉시는 최근 거주지역 제한으로 공급된 민간 아파트 청약의 당첨자 중에서 111건, 200여만 원의 지방세가 체납된 것을 확인하고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분양권 압류를 예고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달 발표된 고급 아파트 청약에서 1년 이상 거주자를 우선 공급 대상자 조건으로 지정해 평균 4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